안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정말 근사한 안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양이 알레르기로 얼마나 많이 힘든지 저희 안과 의사로서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도 역시 고양이 알레르기를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고양이 옆에는 잘 안 갑니다. 저희 딸이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고양이 걱정이에요. 저는 딸이. 그리고 딸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고 그때는 약을 먹고 가기도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고양이 알레르기 전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까? 알레르기 있는데 나중에 괜찮을까? 약을 먹고도 키워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안과 의사들이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고양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40년 된 안과 전문의 정근 의사입니다. 자, 우리 110세 시대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싱글 포함해서 반려자가 부부일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고양이를 많이 키우죠. 개도 키우기도 하고. 근데 사실 개는 알레르기가 고양이에 비해서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많이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110세 시대에 고양이 알레르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고양이와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따로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살까요? 헤어질까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이 비치는 이 좋은 세계에 눈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글라스를 끼자. 그죠? 눈을 보호하는데 1번은 나이는 막을 수가 없어요. 햇빛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이 되는 아주 안전한 안경을 써야 됩니다. 저도 평생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자외선 차단 안경이에요. 일반 안경에도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선글라스 끼지 않더라도. 그래서 오늘 110세 시대 고양이 알레르기 한번 살펴보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 알레르기 하니까 이렇게 고양이가 발바닥도 나오고 이분은 눈을 비비고 있네요. 여기는 재채기를 하고 있네요. 이 또 고양이가 예쁜 고양이가 있습니다. 알레르겐이 나오고 아이고 재채기를 하는데 그냥 온갖 물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두 장에서 고양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가 어디에 있죠? 집안에 있네요. 집안에. 여기는 카펫이고 여기는 대충 마루인데 그죠? 이렇게 집안에서 다 같이 사는 고양이. 이제는 식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양이가. 자, 그러면 고양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알러지. 우리 말로는 알레르기인데 이 두 개 혼동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하면은 보통은 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를 합니다. 보통은 해가 없죠. 고양이가 보통은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특수한 부분들, 어떤 특수한 사람들한테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럼 저도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고양이가 오면은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제가 한 석 달을 재채기를 하고 있어요. 하도 의사는 바쁘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사실은 가장 없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사실은 남의 병은 치료를 잘하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요. 왜? 의사들은 환자가 자기 생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픈 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석 달 동안 알레르기 재채기를 하는데
아침마다 재채기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석 달 전에 집사람이 고양이를 집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채기가 많은데 왜 그렇지? 눈도 충혈도 되고 가려웠다. 석 달 전부터 그렇다. 했더만은 집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고양이를 석 달 전에 갖다 놓았는데 저는 고양이를 생각을 안 했고 집사람은 고양이 같다. 그래서 고양이를 다른 집에 그냥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재채기가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각하였더라는 것을, 그러면 고양이 그렇게 석 달 동안 재채기를 하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양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리는데, 알레르기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한다. 제가 재채기를 일어나고 콧물도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참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힘들 필요가 있을까? 고양이를 머리에 이고 사시네. 재채기를 하고 있으면 고양이는 얹어놓고 있어요. 저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먼지, 진드기와 같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에 문제는 없는데 특정한 사람들, 근데 특정한 사람들이 사실은 퍼센트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고, 그죠?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알레르기입니다. 그럼 고양이 알레르기를 한번 볼까요? 그 알레르기는 일으키는 물질 중에 1번이 첫 번째 고양이네요. 고양이는 그러면은 고양이 자체가 될까요? 고양이의 털과 비듬이라 되어 있죠. 진먼지, 진드기를 포함해서 꽃가루, 곰팡이, 담배 연기, 항사, 스프레이, 찬바람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운동, 감기 많이 있는데요. 알레르기라는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 합니다. 알레르겐. 알러젠이라 하기도 하죠.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이 이렇게 많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자체 아니고 그 털과 비듬이죠. 비듬이죠. 숨을 쉴 때 그 고양이의 털과 비듬이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코는 뭐로 되어 있죠? 점막입니다. 입, 코, 눈, 눈이 점막. 점막을 무코스 멤브레인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이 점막 부분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과 재채기와 코막힘 같은 비염, 그리고 호흡, 볼라, 쌕쌕거리고 또 기침, 그리고 눈, 알레르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물도 일으키죠. 아주 심할 때는 아나필락시스 급성중증 갑인증, 이럴 때는 호흡곤란, 호흡곤란까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저혈압도 오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까지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이고 고양이 알레르기는 있어도 뭐 그냥 넘어가겠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아나필락시스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고양이. 그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이제는 가족으로 들어와 있던 그런 상황이죠. 고양이 때문에 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또 받는 사람도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고양이 알러지, 결막염입니다. 결막염. 결막염은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점막, 무코스 멤브레인이라는 막 피부와 다른 거예요. 이 흰창은 이 결막에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가서 첫 번째 증상이 눈에 충혈이 됩니다. 눈에 충혈. 그리고 가려움증, 눈에 충혈이 나타나고 가렵기도 하고 비비면은 더 심해집니다. 비비면 얼마나 더 심해지? 비비면 눈이 보기만 봐도 가렵죠. 이렇게 충혈, 그죠? 반려동물이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라고 다 반문을 합니다. 저도 역시 고양이 때문에 석 달을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의사의 저도 고양이 때문에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15 내지 30%에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퍼센트가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알레르기가 없다가 아니라 3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생깁니다. 그 중에 개와 고양이가 제일 많죠. 뭐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중에 고양이가 개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고양이는 몇 퍼센트나? 30%. 3명 중에 1명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알레르기이 묻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를 통해서 내가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기침이 났다 하면은 아이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면 고양이를 가지고 놀았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전에 고양이를 키웠던 집에 이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를 갔을 때. 그러면 이유 없이 기침이 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이 집의 주인이 고양이를 키웠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유 없이 기침, 콧물, 눈에 충혈 되면은 고양이나 개가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추적을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유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으면은 치료가 쉬워요. 암도 그 암의 원인, 가장 처음 시작한 암을 찾으면은 치료는 반쯤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이런 알레르기도 원인을 찾아가면은 치료는 반쯤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반하면 다 됐네, 그죠? 그래서 이유 없는 기침, 알레르기는 원인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되겠죠. 추정을 했는데 개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것 같는데 그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또 몰라요. 그죠? 그 반려동물 근처에 가서 만졌다. 알레르기 일으켰다. 심한 거에서 호흡 곤란까지 오기도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또 몸에 두드러기도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앞으로 11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또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피부 반응 검사, 항체 마스터 검사 2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 가면 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는 반려동물 알레르긴을 피부 위에 떨어뜨리고 바늘로 따끔하게 찌르고 15분 정도 보면은 양성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주변에는 좀 붉게 변하죠. 알레르기 피부 검사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 위에 사진은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을 넣어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부풀 오르는 경우, 부풀 오르면은 이 물질에 알레르기가 일으키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 그죠? 두 번째는 알레르기 항체 마스터 검사입니다. 마스터 검사. 이것은 피를 뽑아서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E 양을 측정을 합니다. 이뮤노글로불린 E. 그것이 2가지 검사죠. 첫째, 피부 반응 검사, 항체 마스터 검사. 피부 반응 검사, 항체 마스터 검사. 이 2가지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이상이 있다 하면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려동물의 털을 깎는 것이 알레르기 해결 방법일까요? 주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주 원인. 반려동물의 개와 고양이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는 털 자체가 아닙니다. 털이 아니고 고양이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 대변, 소변, 그리고 침에 묻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그러니까 고양이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알레르긴이 되는 거예요. 그 알레르겐. 그죠? 그래서 구름이나 하기도 하죠. 그 동물들끼리 침을 핥아서 그 묻어 있는 거. 그것이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 털을 깎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털에 또 알레르겐을 많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침을 묻혀서 했기 때문에 알레르겐의 양을 털을 깎아내서 줄일 수 있는데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고양이를 털을 깎으면 좋긴 좋은데 완전히 해결되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털 자체는 아니다. 털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털에 묻어 있는 고양이의 여러 체액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털은 깎아주면 되겠고요. 그럼 털과 비듬에 털에 묻어 있는 비듬이나 침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제거하면 되겠죠. 목욕을 시키면 돼요. 목욕을 하면 되는데 이 안경을 쓰고 안경 털을 깎아주거나 청소, 그죠? 그 털을 효과는 크지 않다. 그루밍, 고양이 그루밍이라는 건 고양이들끼리 핥아주기예요. 그죠? 비듬이나 대변, 소변과 침에 들어있는 여러 단백질 성분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죠? 털을 이렇게 자주 빗질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빗질을 해주고 고양이는 목욕 시켜주는데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목욕 시켜주면 더 심하게 되겠죠. 알레르기 없는 사람이 목욕 시켜주라 집에서 3분의 1 정도는 알레르기 있으니까 3분의 2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고양이 집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라. 고양이를 침대 옆에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하죠. 3분의 1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양이가 핥거나 그루밍 하면서 그 침을 온갖 곳에 다 묻혀놓으면 그게 항상 남아있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 물질이 남아있는 거죠. 고양이 알레르기 하니까 재채기가 벌써 나오네요. 생각만 해도. 그죠? 이렇게 에티켓 기침. 손 씻기를 잘 해주세요. 또 입도 헹궈야 됩니다. 입도. 그러니까 코와 입과 눈에 있는 결막 이 부분 눈은 씻을 수 없으니까 안약을 넣든지 손을 잘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입도 헹궈야 됩니다. 입 안에도 전방이 있는 거예요. 눈은 비비지 말자. 그죠? 이렇게 우리 예쁜 어린 여학생이 안경을 쓰고 비비고 눈을 빗질을 해주고 있네. 그죠? 고양이는 키워야 되고 고양이 알레르기는 있고 또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힘드니까 수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알레르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면역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알레르기 치료는 면역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의 체질을 변형시켜 보자. 그죠? 그래서 낮은 농도의 알레르겐을 조금씩 소량씩 투여하여서 점차 늘려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농도를 올리면은 이제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작용이 없는 상태로서 최대치까지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기 치료 이런 부분들도 적응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잘 되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효과가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설하, 혀 밑에 긴구용 알약을 먹기도 합니다. 또 피부 면역 치료로 주사를 또 맞기도 합니다. 한 번 주사 맞아서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죠.